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로 간다고 한다면은 이 선거 주기를 맞추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와 총선의 주기를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개헌의 합의를 보고 차기 대통령은 다음 총선의 대선을 맞추기 위한 임기 단축에 합의 또는 천명을 하고 그 역사적인 소명을 임기 단축해서 다 완수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례가 저라면은 저는 뭐 아주 담대하게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87년 체제가 이제는 그 시효를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7공화국의 출범을 주장을 했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그 계엄 사태를 봤듯이 지금 우리 한국 정치에 있어서의 그 이 누적된 문제들,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제가 주장했던 개헌의 이야기들과 이제 같은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이제는 87체제 극복을 위해서 개헌을 해야 되겠고 제7공화국을 출범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계엄과 이제 그 탄핵 지금 그 재판 진행 중이고 이제 선고도 이제 뭐 몇 달에는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탄핵은 탄핵이고 개헌은 개헌이다, 이런 생각에서 개헌에 대해서 우리 유력한 정치 지도자들 또 많은 여기에 대해서 그 책임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합의를 보고 개헌을 추진하는데 동의하고, 또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게 된다면 대선 후보들도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만약에 조기 대선을 하게 된다면은 이 개헌 문제와 제7공화국 그 출범 문제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은 임기에 연연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특히 이제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로 간다고 한다면은 이 선거 주기를 맞추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와 총선의 주기를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개헌의 합의를 보고 이 차기 대통령은 다음 총선의 대선을 맞추기 위한 임기 단축에 합의 또는 그 천명을 하고 그 역사적인 소명을 그 임기 단축해서 다 완수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례가 저라면은 저는 뭐 아주 담대하게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개헌의 이제 그 내용과 이제 방향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크게 이제 그 세 가지 얘기를 개헌을 내용으로 하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 계엄 대못 개헌을 해야 되겠다. 계엄 대못 개헌. 그렇습니다. 계엄 대못 개헌입니다. 그러니까 계엄을 다시는 꿈도 꾸지 못하게 하는 그 대못을 박는 개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전시사변 폭등 뭐 이런 그 표현이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이 계엄의 규정, 이 발동 요건을 아주 구체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지난번 우리가 계엄과 내란 종식 그 했을 적에 뭐 오래전 얘기죠. 45년 전인가요? 6년 전인가요? 그때 우리가 이 5.18 그 민주혁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신도 우리 전문에 반드시 포함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제 계엄을 그 이 불순한 세력들이 꿈도 못 꾸게 하는 대못을 박는 개헌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저는 경제 개헌입니다. 경제 개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안고 있는 이 불공정 또 이 불형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의 이 소득 불균형뿐만 아니라 시장 과정에서의 불공정, 또 시장 결과에서 불형평 문제가 심하고 이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같이 상생해서 가자고 하는 것들이 대한민국의 경제와 앞날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아주 필수 불가결한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지금 불평등 경제를 기회의 경제로 바꾸는 그런 경제 개헌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이 불평등한 경제를 바로 잡는 데 있어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라든지 또는 이 토지 공개념의 그 일부 도입이라든지 또는 그러니까 토지는 이런 거죠. 토지의 이제 공공성과 이 합리적인 그런 그 사용을 해서 필요한 경우에 아주 특별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이제 토지 공개념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또 세종시 수도 이전을 이제 우리가 관습법적으로 헌법에서 이렇게 했는데 세종시 수도 이전의 길을 열기 위한 그런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이 명문화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노동, 교육, 건강, 환경, 주거, 복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경제 사회적인 권리 보장을 명문화하는 것들을 골자로 한 경제 개헌이 꼭 필요하다. 아마 지금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이 경제 개헌에 대한 얘기는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거의 최초로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오랫동안 제가 우리 대한민국 경제 정책을 총괄하면서 과거에 이제 개발연대의 그 성장, 압축 성장, 성공 경험 이거를 빨리 탈피하는 것이 그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 상생 발전이라든지 또는 이와 같은 그 사회 약자나 또는 경제적 이 불형평성에 대한 이 국가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긴 시계로 봐가지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자 하는 것이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결국 이제 그 권력 구조 문제인데요. 그 제가 이것은 오래전부터 주장을 했습니다만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4년 중임제 개편을 하자. 그리고 결선 투표제를 도입을 하자. 결선 투표제를 도입을 하게 되면은 당선되는 분은 어쨌든 간에 50%가 넘는 다수의 득표를 국민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당선되는 거거든요. 이제까지 당선 대통령 중에 아마 제 기억에 맞다면 현대의회 50% 넘는 득표를 얻고 당선 대통령이 딱 한 분밖에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선 투표제를 도입을 하게 되면 그 다수의 국민이 지지하는 당선자가 나옴으로써 국정 운영의 안정을 꾀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뭐 이와 동시에 이 기득권 그 양당 구조 개편을 위한 선거구제 개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꼭 헌법 개헌사항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관련된 법률 개정과 함께 이 권력구조 개편 문제를 해야 되겠고 동시에 이 검찰과 이 감사원의 위치에 대해서도 분명한 이 검찰 개혁과 또 감사원의 이 보다 독립적인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 개헌이 돼야 되겠다 해서 저는 계엄 대못 개헌 그다음에 경제 개헌 그리고 권력구조 개편 이 세 가지가 제가 주장하는 개헌의 이 골자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러한 얘기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하고 제가 연대할 적에 함께 합의를 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그 당시에 윤석열 후보에게도 제가 제안을 했었고요. 그 당시 윤석열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같이는 하기를 원했지만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만 관심이 없었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제가 했던 권력구조 개편 정치개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합의를 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정신은 지금도 우리 민주당에 분명히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제가 민주당과 합당을 한 뒤에 이와 같은 내용을 제안을 했고 전당대회에서 전당원 투표에 붙여서 93% 이상의 득표로 이게 통과가 된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나
그 당시 이재명 후보나 당이 국민에게 한 약속입니다. 이런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이와 같은 데 있어서 조기 대선으로 당선된 대통령은 이미 지금부터 또는 선거 과정에서 개헌을 주장을 하고 자기 임기를 다음 총선과 맞추기 위해서 3년으로 단축하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국민에게 약속을 하고 실천에 옮겨야 되겠고, 또 이것은 민주당의 10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난번 우리가 탄핵 의결 때 정말 수많은 우리 시민들, 시민단체 또 여러 정치 집단들이 나와서 한 목소리로 형형색 색깔의 응원봉을 들고 나와서 관철을 시켰거든요. 저는 그걸 빛의 혁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8년 전이 촛불혁명이라면 이번에 이제 빛의 혁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뭐라고 할까요? 빛의 혁명에 동참했던 세력이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추진할 일이다. 민주당 혼자 10만도 안 될 거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이 깨어있는 시민도 같이 참여하면서 그야말로 우리 빛의 혁명을 완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